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가 신나게 놀다가 점프를 잘못해서 절뚝거리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니면 식탁에서 뭘 주워 먹고 갑자기 탈이 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마 어떡하지 하는 패닉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겪게 되는 당황스러움을 싹 없애버릴 거예요. 우리는 수염 달린 작은 맹수가 사는 모든 집에 꼭 있어야 할 완벽한 고양이 구급상자를 함께 준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건대 가장 중요한 구성품이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양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하고 무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에 작은 부상, 중독 또는 알레르기 같은 문제에 자주 부딪히곤 하죠. 여러분이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에도 소중한 시간은 흘러갑니다. 바로 이 순간 제대로 준비된 구급상자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중요한 규칙을 하나 기억하세요. 구급상자는 수의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일 뿐 절대 수의사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구급상자를 꾸려볼까요? 자, 그럼 우리 가상의 구급상자를 열어볼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당연히 드레싱 재료들이죠. 이것들은 어떤 베인 상처, 긁힌 상처, 혹은 더 심한 부상에도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용품입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멸균 거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멸균 거즈여야 합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감염입니다. 멸균 거즈는 상처에 추가적인 세균을 옮기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명심하세요. 절대로 개방된 상처에 일반 솜을 사용하지 마세요. 솜의 미세한 섬유들이 상처 표면에 쉽게 들러붙어 나중에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고 상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거즈로는 상처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가벼운 출혈을 멈추기 위해 지혈하거나 아니면 붕대 아래 보호 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멸균 거즈를 몇 팩 정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상처에는 작은 것을, 좀 더 큰 부상에는 큰 것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소모품입니다. 멸균 거즈로 상처를 덮었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든 고정해야겠죠. 이럴 때 동물용 구급상자의 진정한 슈퍼히어로, 자가 접착 붕대가 등장합니다. 고양이에게 일반 반창고를 붙여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반창고는 털에 찰싹 달라붙고 떼어낼 때는 모두에게 악몽이 됩니다. 이미 아프고 무서워하는 동물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가 접착 붕대는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하게 해결해 줍니다. 이 붕대의 독특한 점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털, 피부, 심지어 가구에는 전혀 달라붙지 않습니다. 거즈 위에 필요한 부위를 감싸고 몇 바퀴 돌린 다음 잘라서 끝부분을 꾹 눌러주면 끝입니다. 붕대는 단단히 고정되어 흘러내리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붕대를 풀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쉽게 풀리며 털 한 가닥도 뽑히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도구 하나가 여러분과 반려동물 모두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겁니다. 그러니 동물용 구급상자에 이런 붕대 하나쯤은 꼭 준비해 두세요. 네, 붕대는 준비되었고요. 하지만 붕대를 감기 전에 먼저 상처를 소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해 꼭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 상처 소독에는 요오드, 과산화수소,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고양이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피부는 사람보다 훨씬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소독제는 심한 화학 화상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하다가는 고양이가 보호자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없는 수성 소독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단연코 클로르헥시딘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살균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따갑지 않고 자극이 적으며 털에 얼룩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앞서 준비해둔 멸균거즈나 소메클로르헥시딘을 넉넉히 적셔서 상처 주변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가격까지 합리적이라 모든 반려동물 가정의 응급처치 키트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처를 단순히 소독하는 것을 넘어 먼저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양이가 산책을 나갔다가 흙이나 작은 이물질이 보이는 긁힌 상처를 달고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상처에 바로 소독약을 붓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먼저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응급처치 키트에 반드시 갖춰야 할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리식염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염수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본질적으로 생리식염수는 혈액의 혈장과 동일한 농도를 가진 멸균된 소금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며 따갑거나 어떠한 자극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데 완벽한 도구입니다. 바늘 없는 주사기에 식염수를 채워서 압력을 가해 상처를 씻어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식염수에는 또 다른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눈 세척입니다. 만약 고양이 눈에 먼지, 이물질 또는 털이 들어갔다면 생리식염수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안구를 세척하여 자극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는 다용도이며 매우 저렴한 도구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상처를 깨끗이 씻고 소독했으니 다음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특히 긁힌 상처가 깊을 경우 더 빨리 낫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상처 치유 연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연고를 선택하고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수의사의 영역입니다. 고양이에게 연고를, 특히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를 임의로 바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의사들이 얇고 깨끗한 상처에 가정용으로 권장하는 한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보메콜 연고입니다. 이 연고는 이중작용을 하는데 박테리아와 싸우면서 동시에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고를 바른 후에는 고양이가 핥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 처리된 부위를 거즈 등으로 덮고 앞서 사용했던 자가 접착 붕대로 고정합니다. 레보메콜은 작고 표면적인 상처에만 사용해야 하며 상처가 깨끗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상처가 심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수의사에게 전화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 구급상자에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한 몇 가지 물품을 더 추가해 볼까요? 첫 번째는 화장솜입니다. 그냥 솜뭉치가 아니라 동그란 솜패드 형태의 화장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솜뭉치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리해요. 조직이 촘촘해서 잘 흩어지지 않고 상처에 달라붙을 수 있는 솜 부스러기나 보풀하기를 남기지 않거든요. 클로르헥시딘 같은 소독약에 적셔서
상처 주변 피부를 닦아내거나 흙이나 피를 제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면봉입니다. 약품을 정교하게 바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예를 들어 작은 상처에 연고를 조심스럽게 바르거나 반려동물의 눈가처럼 섬세한 부위를 처리할 때 말이죠. 약품이 털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들은 정말 간단하고 저렴한 물품이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없으면 정말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구급상자 자리를 마련해 두세요. 상처 처치 과정을 훨씬 더 깔끔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소모품을 넘어 필수 도구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 목록의 첫 번째 도구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합니다. 바로 가위인데요. 그냥 일반 가위가 아니라 끝이 뭉툭하고 둥글게 처리된 가위입니다. 왜 이런 가위가 필요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불안해하며 몸부림치는 고양이의 발에 감긴 붕대를 잘라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날카로운 일반 가위로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실수로 동물을 찌르거나 베어서 괜히 또 다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뭉툭한 가위는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반려동물의 피부 바로 옆에서도 다치게 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이걸로 상처 주변의 털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서 소독이나 처치에 방해가 되거나 상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위는 전술가위 또는 붕대가위라고도 불립니다. 작지만 정말 중요한 도구이며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고양이의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응급처치 키트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다음 도구는 바로 핀셋입니다. 하지만 뭉툭한 눈썹용 핀셋이 아니라 끝이 얇고 잘 맞물리며 날카로운 핀셋이어야 합니다. 이 핀셋의 주된 역할은 정교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조심스럽게 뽑아낼 때 유용합니다. 손가락이나 두꺼운 핀셋으로 가시를 뽑으려 하면 가시가 부러져 일부가 피부 깊숙이 남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핀셋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는 진드기 제거입니다. 진드기가 활발한 지역에 살고 있고 고양이가 바깥 활동을 한다면 진드기를 올바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핀셋으로 진드기를 피부에 최대한 가깝게 잡은 다음 조심스럽게 돌려가며 뽑아내야 합니다. 적절한 핀셋을 사용하면 진드기 몸통을 으깨거나 머리 부분을 피부에 남기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품질의 핀셋은 사치가 아닌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도구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막상 없으면 간단한 일도 큰 어려움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 바로 바늘 없는 일회용 주사기입니다. 200ml, 5ml 등 용량이 다른 주사기를 몇 개 정도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첫째, 고양이에게 액상약을 먹일 때 정말 유용합니다. 숟가락으로 물약을 먹이려다 보면 약의 절반은 여러분의 옷에, 나머지 절반은 고양이 얼굴에 묻어버리기 십상이죠. 하지만 주사기를 사용하면 입가나 볼 안쪽에 약을 깔끔하게 넣어줄 수 있고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삼키게 됩니다. 둘째, 탈수 증상이 있거나 단순히 물을 더 먹여야 할 때도 바늘 없는 주사기는 유용합니다. 깨끗한 물을 담아 고양이 입에 조금씩 나눠서 먹일 수 있죠. 셋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처나 눈을 생리식 염수로 씻어낼 때 적당한 수압을 만들어 깨끗하게 헹구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없으면 안 될 만큼 정말 유용한 다기능 도구인 거죠. 이제 살펴볼 구급 상비품은 바로 전자천개입니다. 고양이의 정상천을 알고 또 정확히 잴 줄 아는 것은
책임감 있는 집사에게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천이 높거나 반대로 낮아지는 것은 고양이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감염, 염증, 중독 또는 저천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고양이의 천 측정은 직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천개 끝부분에 바셀린이나 유성크림을 발라 윤활한 후 조심스럽게 직장에 삽입해야 합니다. 둘째, 고양이의 정상천은 사람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보통 섭씨 38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만약 천이 39.2도라면 이미 걱정할 만한 수치이니 바로 수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40도 이상이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심각한 신호입니다. 전자청에는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이제 그루밍 용품으로 여겨지지만 비상시에는 의료 도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한 가지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고양이 발톱깎기입니다. 응급처치 키트에 발톱깎기가 왜 필요할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발톱 부상 시 응급처치를 위해서입니다. 고양이 발톱은 단순히 긁는 용도 그 이상입니다. 안쪽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가 격렬하게 놀거나 착지 실수를 하다가 발톱이 어딘가에 걸려 부분적으로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러진 발톱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여기저기에 걸려 추가적인 손상을 입거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러진 발톱 끝부분이 더 이상 방해가 되거나 부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발톱에 살아있는 부분, 혈관과 신경이 있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수의사에게 가기 전까지 유일하게 올바른 응급처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좋고 날카로운 고양이 발톱깎기는 항상 가까이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발톱 부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은 바로 출혈입니다. 발톱을 깎다가 실수로 혈관을 건드리거나 고양이가 스스로 발톱을 다쳐 뽑히거나 부러졌을 때 피가 생각보다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놀란 고양이는 발을 흔들며 사방에 피를 튀길 것이고 이는 보호자님의 당황스러움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혈관 출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반려동물 상비약통에는 반드시 특별한 지혈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판매하는 전용 지혈 파우더 또는 가루입니다. 피가 나는 발톱 끝부분에 파우더를 소량 뿌려주기만 하면 말 그대로 몇 초 만에 피가 멎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질산은 성분의 지혈 연필도 좋습니다. 이러한 지혈제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보호자님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준비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는 여러분의 응급처치 키트 구성품은 바로 침착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손에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며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주인이 불안해하면 고양이 역시 겁을 먹게 되고 이는 고양이를 돕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응급처치 키트는 단순히 붕대와 약품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신감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해결 가능한 과제로 전환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상처 소독,
지혈, 그리고 중독시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도 알게 되죠. 이러한 준비성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털복숭이, 친구의 안전을 위해 가장 값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털복숭이, 친구들을 위한 더 많은 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의 응급처치 키트에는 이미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뭔가 빠뜨린 것이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완벽한 목록을 완성해 나가요.